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2나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의 3나노는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원래 그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 노드를 가동했지만 수율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자체 칩인 엑시노스 2500의 제때 양산도 물 건너 간 상황입니다. 3나노 초기 버전인 SF3E에 이어서 2세대 버전인 SF3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최초 적용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엑시노스 2500이 경쟁사 TSMC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충격적인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TSMC의 3나노는 문정선수입니다. N3에 이어서 대중화 노드인 N3E도 인기를 끌면서 5나노 라인을 임시로 3나노로 돌릴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2나노에 더 공을 들여왔습니다. 실패 이미지가 각인된 3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에서 승부를 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최근 테티스라는 2나노 그 AP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600이죠. 이 외에도 앞서 삼성은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암바렐라 등의 스타트업 2나노 고객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3나노에서 수율 성과가 없는데 2나노에서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조는 결국 점진적 개선 싸움인데요. 마치 인텔이 3나노, 2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에 집중한다고 해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는 것처럼 삼성도 3나노 실패해서 2나노 극적 성공이란 시나리오를 쓰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가느다란 성공 가능성을 믿고 가는 상황인 것이죠. 최근 이런 불안한 기미를 암시하는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루머 수준으로 해외 IT 팁스터 발이지만 삼성 파운드리의 살얼음판 같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이 퀄컴이 자신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AP 칩을 당초 삼성 2나노와 TSMC 3나노 파생 버전인 N3P에 동시에 맡기려는 계획을 적고 TSMC N3P에 단독으로 맡길 것이라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칩이 내년 가을 양산되는 칩인 만큼 시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 실력에 대한 시장 안팎의 엄혹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업로드의 주인공은 축한 로스랩인데요. 과거 레베그너스로 불렸던 팁스터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은 얼마 전에 발표됐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 다음 버전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바로 내년 초 나오는 갤럭시 S25 시리즈에 전량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칩이죠. 사실 이 칩의 이전 명칭은 스냅드래곤 8 4세대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스냅드래곤 8 시리즈의 세대 구분 대신에 엘리트 등급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내부 아키텍처로 퀄컴이 인수했던 누비아가 개발한 오라이온 CPU를 최초로 탑재한 칩이 바로 엘리트 칩입니다. 최고 성능을 구현하는 프라임 코어 2개와 고성능 코어 6개인 옥타 코어로 설계한 게 특징인데요. 한마디로 전력 효율을 위한 고효율 코어를 6개의 고성능 코어로 대체해서 이 모바일 수준의 전력 효율을 갖춘 데스크톱급 CPU라고 퀄컴이 대대적으로 프로모션한 AP가 바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 값비싼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지렛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AP인 엑시노스 2500 양산이 힘들어지면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외부 팹리스 고객의 씨가 말라서 내부 물량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2나노에서 수주하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게 삼성이었는데요. 그래서 2나노 개발 프로젝트도 일찌감치 착수했고 드라이브를 건 것이죠. 하지만 이게 해외 팁스터 업로드 내용처럼 물 건너 가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추격의 발판 마련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퀄컴뿐만 아니라 구글도 AP 분야에서 삼성에서 TSMC로 갈아탈 것으로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당초 자신의 AP인 텐서칩 G4까지는 삼성에서 만들었습니다. G4의 경우는 삼성 4나노인 LP 노드에서 만들었었죠. 그런데 G5는 TSMC 3나노 2세대 노드, 대중화 노드인 N3E에서 제작되고 G6도 이번에 퀄컴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3나노 3세대 노드인 N3P에서 만든다는 소식이 지금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트랜지스터 구조 변화를 최초로 파운드리에 적용한 첫 제작 노드인 3나노보다 한 단계 상위 버전인 2나노가 TSMC의 마지막 핀팻 노드인 3나노 3세대 버전인 N3P에도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거밍치 애널리스트 같은 이는 애플이 내년에 2025년 가을에 나오는 AP도 TSMC 2나노가 아니라 퀄컴과 같은 3나노 3세대 노드인 N3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로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TSMC 2나노가 최근 웨이 저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3나노 런칭 당시보다 팹리스들이 더 몰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높은 제작 가격 그리고 마지막 핀팻을 떠나서 최초로 트랜지스터로 바꾼 TSMC 최초 노드라는 부담감 때문에 2나노를 기피할 수 있고 그래서 N3P를 더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나 타임스 같은 매체에서는 TSMC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이 3만 달러를 초과해서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18,500달러보다 1만 달러 이상 더 비쌀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2나노 수율만 확보된다면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 소식은 씁쓸한 소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소식이 루머에 가깝다는 점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점 등은 다른 반전을 기대해 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